여러분, 지금 드시는 미역국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결론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국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재료가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식사 습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콩팥 나이는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드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투석실 앞에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남들보다 싱겁게 먹고 술도 담배도 멀리 하는데 왜 자꾸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걸까? 분명히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몸은 점점 무거워지기만 하는 걸까? 오늘 제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미역국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꾸준히 챙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3살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건강관리에 정말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을 걸으시고 아침마다 직접 끓인 미역국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미역이 혈관 청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1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두덩이가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온종일 피로감이 가시질 않으셨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셔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콩팥의 역과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역화율 수치가 1년 만에 무려 18점이나 급락해 있었거든요. 어르신께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 먹었기에 이렇게 된 거냐고, 나는 분명히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말입니다. 저는 어르신의 식습관을 하나하나 꼼꼼히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어르신이 가장 믿고 드셨던 그 미역국, 정확히 말하면 미역국을 드시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콩팥이라는 장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40살이 넘어가면 콩팥의 필터 기능은 해마다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특별한 병이 없더라도 60대에 접어들면 이미 젊었을 때의 70% 정도 기능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은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콩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우리 몸이 거의 아무런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좀 나거나 몸이 약간 붓는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콩팥이 심각하게 손상된 후일 수 있습니다. 콩팥을 우리 집 정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온 집안에 깨끗한 물 대신 찌꺼기가 섞인 물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혈액 속에 요독이라는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가 뇌로 가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심장으로 가면 부정맥을 일으키며 뼈로 가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60대 이후 만성 콩팥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신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미역국 조리법의 변화는 단순히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미역 자체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끈적끈적한 알긴산 성분은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미역이 우리 부엌에서 흔히 쓰는 몇 가지 재료와 잘못 만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약인 줄 알고 드셨던 국 한 그릇이 오히려 약해진 콩팥 필터를 막아버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깨끗하던 정수기 필터에 모래를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평범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생존 전략입니다.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부터 다시 살려내는 최고의 궁합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공격하는 최악의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오늘부터 바로 실천에 옮기실 수 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 의학적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멈추셔야 할 습관은 미역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목 넘김이 좋아서 또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드셔와서 무심코 하시는 이 작은 행동이 콩팥의 미세혈관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습니다. 밥을 국물에 말아버리면 우리 입은 씹는 과정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러면 침 속에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과 섞일 시간도 없이 음식이 바로 위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때 우리 몸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은 콩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를 강한 압력으로 때리게 됩니다. 이런 충격이 반복되면 결국 필터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사구체 경화증이 생기고 콩팥은 더 이상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김영호 어르신도 매일 아침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드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그게 화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씹는 것이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강력한 탄수화물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음식을 입에서 충분히 오래 씹으면 이 효소가 밥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1차 소화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그런데 국에 밥을 말아버리면 이 과정이 통째로 생략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녹말 덩어리가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췌장은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해야 합니다. 이 인슐린 과부하가 결국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 사이로 노폐물이 끼면서 콩팥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밥 한 그릇이 목으로는 술술 넘어가도 여러분의 췌장과 콩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미역국에 대파를 넣는 것입니다. 국물 맛을 시원하게 내려고 대파를 송송 썰어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대파가 미역의 소중한 영양소를 빼앗아갈 뿐 아니라 콩팥에 돌덩이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이 미역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만나는 순간 서로를 꽉 붙잡아 버립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불용성 복합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녹지 않는 찌꺼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체는 뼈로 가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소화도 제대로 안 된 채 콩팥을 지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60대 이후에는 콩팥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찌꺼기들이 사구체 틈새에 끼거나 엉겨붙어 결석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드신 미역이 오히려 콩팥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셈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도 미역국에 파를 넣으면 미역 속 칼슘이 파의 인과 유황을 중화시키는 데 모두 사용되어
정작 우리 몸에는 칼슘이 흡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하셔야 할 조리법은 뜨겁게 달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는 방식입니다. 고소한 향이 솔솔 나서 식욕을 돋우는 이 방법이 사실은 내 몸속에 독소를 들이붓고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참기름은 발연점이 약 170도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팬이 달궈진 상태에서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도가 200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기름이 타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무서운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바로 그 물질입니다. 이 독소는 혈액을 타고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인 콩팥으로 모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해독 속도가 독소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사구체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콩팥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고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드셨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랐으니까 그랬던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아시면 충분히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달해 주신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오랜 친구에게 이 영상 링크 하나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지친 콩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최고의 궁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것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을 제대로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먼저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최고의 조합은 미역국에 고기 대신 두부를 듬뿍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콩팥 건강을 위한 황금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부의 사포닌 성분이 미역의 요오드 성분과 만나 우리 몸의 영양 균형을 훌륭하게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역을 너무 많이 드시면 요오드 과잉을 걱정할 수 있는데 두부가 이를 중화해주는 천연 조절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한데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콩팥에 큰 부담을 주는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반면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 필터에 주는 부담이 훨씬 적으면서도 손상된 사구체 세포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역 요리를 드실 때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을 꼭 곁들여 드시기를 권합니다. 식탁에 생선 한 토막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콩팥에 생기는 만성 염증을 끄는 천연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콩팥 곳곳에서는 미세한 염증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를 방치하면 사구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오메가3은 이 염증 반응을 차단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 외에도 후코이단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고 혈액이 엉겨 붙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항응고제 역할을 합니다.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과 이 후코이단이 만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면서 아주 가느다란 콩팥 사구체, 혈관 속까지 피가 막힘없이 흐르게 됩니다. 마치 막혔던 고속도로의 정체가 시원하게 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선한 생선 한 토막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비싼 혈액순환제보다 훨씬 값진 보약을 드시는 셈입니다.
또한 두부를 넣으실 때 살짝 데쳐서 넣으시면 두부 속 칼륨을 한 번 더 줄일 수 있어서 콩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단백질만 쏙쏙 골라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콩팥병 진행 속도가 40% 이상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꼭 실천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비결은 미역을 요리할 때 식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역초 무침처럼 새콤하게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뼈와 콩팥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식초 속에 든 유기산은 미역이 가진 칼슘과 요오드 같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촉매제입니다. 그냥 드시면 절반도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갈 영양소들을 식초가 꽉 잡아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콩팥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입맛도 살리고 혈당도 잡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학적 조언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평소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소염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미역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드시는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든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미역을 과하게 드시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급성 신장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진통제까지 함께 복용하시면 콩팥은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통증이 심하시더라도 콩팥 건강을 생각해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역을 조리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20분 이상 충분히 불린 뒤 그 물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전처리 과정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미역 속의 칼륨은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칼륨 함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이 과정은 절대 생략하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이 황금 궁합들을 김영호 어르신께도 그대로 적용해 드렸습니다. 두부 미역국과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신 결과가 어땠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채널에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소중한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김영호 어르신이 콩팥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실제로 매일 지키고 계신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생활표를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부터 바로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아주 끈적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바로 식사를 하시면 콩팥에 큰 부담이 갑니다. 이때 마시는 물 한 잔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콩팥의 해독 작용을 돕는 마중물이 됩니다. 7시 30분 아침 식사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조리한 두부 미역국과 잡곡밥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밥을 국에 말지 않는 것입니다. 김영호 어르신께 제가 거듭 당부드린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30번 정도 충분히 씹은 뒤에 국 건더기를 따로 드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드셔야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콩팥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점심에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 한 토막을 곁들인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침에 이미 미역국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셨으니 점심에는 가급적 국물 요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바나나나 포도 대신 사과 반쪽이나 블루베리 한 줌을 추천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가볍게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밤사이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콩팥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역국은 하루에 얼마나 드셔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하루 한 그릇 정도는 아주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구체 여과율이 60점 아래로 떨어진 분들이라면 하루 한 그릇 이하로 드시되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물에는 콩팥이 좋아하지 않는 나트륨과 칼륨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역 대신 김이나 다시마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마는 미역보다 요오드가 훨씬 많아서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좋지만 조미김은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신장을 생각하신다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살짝 구운 무조미, 김을 하루 서너 장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콩팥병 3단계나 4단계 진단을 받은 분들도 미역을 드셔도 되는지 물으십니다. 2단계에 계신 분들은 미역의 칼륨 성분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셔야 하며 제가 알려드린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아주 적은 양만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비누 거품처럼 빽빽하게 쌓여 있다면 그것은 단백뇨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아침에 눈꺼풀이 붓거나 종아리를 눌렀을 때 쑥 들어가서 바로 올라오지 않는 부종이 있다면 지체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크레아티닌 검사만 하지 마시고 시스타틴 C라는 검사도 함께 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적어서 일반 검사로는 콩팥 기능이 정상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시스타틴 C 검사는 근육량과 상관없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의 콩팥 상태를 알려줍니다. 추가로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콩팥 건강자가 진단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 종아리 앞쪽 뼈 부분을 검지손가락으로 5초 정도 꾹 눌러 보십시오. 손가락을 뗐을 때 누른 자국이 바로 올라오지 않고 움푹 들어간 상태가 3초 이상 유지된다면 그것은 체내의 수분과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미역국을 드실 때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오늘 배운 두부와 식초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멸치가루를 활용해 감칠맛을 내 보십시오. 나트륨 섭취는 줄이면서도 미역국의 풍미를 살려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생활표를 김영호 어르신처럼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그 다짐이 건강한 100세 인생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신 다른 분들과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시면서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 하나하나 꼭 읽어보고 답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73살 김영호 어르신의 그 후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르신은 저와 약속한 대로 석 달 동안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참기름에 볶지 않고 두부를 듬뿍 넣은 미역국을 끓여 드셨고 밥은 절대 국에 말지 않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52점까지 떨어졌던 사구체 역과율 수치가 64점으로 다시 올라서 있었습니다.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늘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붓던 눈두덩이도 이제는 말끔해지셨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르신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를 넣거나 참기름에 볶는 것을 피하시고 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미역국에는 고기 대신 두부를 듬뿍 넣고 식단에 등 푸른 생선과 미역초 무침을 곁들이시면 지친 콩팥 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미역은 조리 전 20분 이상 물에 충분히 불려 칼륨을 제거해 주시고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미역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돌봐주는 만큼 콩팥은 반드시 그 결과로 답해줍니다. 60대 이후에 삶이 활기차고 행복하려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이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미역국 끓이는 방식을 바꾸고 밥을 따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늘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가슴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모두가 투석 걱정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